11만 2천 달러에 대해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당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지원을 끊고 내가 10년 동안 내 형제와 그의 아내에게 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꾸짖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난 전화를 단단히 끊었으니 걱정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은 안젤라야. 남편 나일스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 아들 세스 나일스는 정말 대단해. 친절한 그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세스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형 프레디와 그의 아내 이서에 관한 것입니다. 진이라는 이름의 우리 엄마는 은퇴하고 다시 이사했습니다. 프레디와 이서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그녀를 돌보겠다고 선언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감사를 표시하겠다는 프레디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매달 엄마에게 12만 2천 달러를 보냈지만 프레디와 이서가 시작한 이후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돈을 보내는 것을 잊었을 때마다 이서는 내가 서둘러 자금을 이체하려고 할 때마다 화를 내며 나에게 전화하곤 했다. 엄마의 행동도 최근에는 이상해 보인다. 그녀는 전화로 나를 프레디와 자주 비교한다. 프레디는 항상 학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운동선수 엄마는 프레디가 나만큼 공부를 안 한다고 불평하곤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엄마의 태도가 왜 변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3달 초에 이서가 전화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 핸드폰 평소대로 이번 달 용돈 잊어버렸어. 뭐야 미안해. 바로 이체할게. 너 너무 서투르다고. 애도 어떻게 키우냐며 나한테 이체하라고 재촉했어. 금세 나는 갈취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전체 상황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입니다. 이사의 공격적인 행동은 우리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처음 봤을 때 프레디의 여동생이 누구냐고 비웃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방금 만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변호했고 이사의 옷차림이 미니스커트에 화려한 도약 하드 프린트 재킷이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요. 약혼자 가족을 만나러 갈 때 그걸 입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의 행동은 거기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나는 남편에게도 화를 냈고 남편도 속상해했습니다. 나는 위로를 찾았지만 그녀를 가족으로 둔다는 생각은 당황스러웠지만 프레디도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가족의 집으로 이사한 후 그들의 행동이 악화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했지만 일과 세스를 키우면서 엄마를 방문할 수 없었고 엄마의 안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늘 그렇듯 월말에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려던 참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화를 내시더군요. 나는 그녀에게 설명해달라고 그녀가 뭔가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고 이번 달에 돈이 어디에 있는지 놀랐습니다. 나는 이미 그달 초에 돈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프레디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확인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키우기 위해 한 모든 일에 당신은 너무 무책임해졌습니다. 당신은 돈을 덜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배은망덕합니다. 내가 11,000달러를 보냈으니 핑계를 대고 지금 보내지 않으면 12만 2천 달러를 보내세요. 다음 달에는 너랑 인연 끊을게. 프레디한테 배워봐. 그는 항상 제 시간에 500달러를 보낸다. 프레디가 화가 나서 500달러만 보냈는데 왜 내가 11만 2천 달러를 보내야 하는 거지? 조금 유치했지만 다음 달에도 엄마가 부당하게 나를 혼낼 경우 돈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동생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아내가 뭔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따라 일하러 향했습니다. 답답함. 다음 달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형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달을 잊었나요? 늘 초에 전학가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도 물어봤죠. 지난달에 엄마의 행동에 대해 물었어요. 그 사람이 대답했지. 조금 화났을지도 모르지만 걱정이 된다면 엄마에 관한 모든 것을 프레디에게 맡깁니다.
더 중요하게는 12,000달러를 송금했는지 확인하세요. 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동생한테 연락해 엄마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짜증난다고 대답했는데 지난달에 엄마가 화난 전화를 했고 충격에 돈을 못 받아서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도 힘들다고 했어.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엄마에게 11만 2천 달러 중 500달러를 주기로 결정했고 내 월급으로 500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달에 나머지를 사용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있어서 12,000달러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대신 동생이 화를 내며 대했지만 능숙하게 질문을 피해서 속수무책이 됐다. 엄마에게 전화한 상황을 알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동생이 한 말을 다 전달했는데 엄마가 듣지 않았다. 이번 달에도 돈을 안 보냈을 거라고 핑계를 대고 내가 널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했고 이렇게 보답하는 거야. 엄마는 무기력해서 눈물이 흘렀다고 엄마한테 영상통화로 바꿔달라고 했어. 내가 돈을 보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11만 2천 달러를 제대로 이체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화상통화로 전환했습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거래 내역이 포함된 은행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것을 가짜로 만들 것입니다.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쉽다고 이번 달 월세만 지불하세요. 그 후에 얘기하자 그녀는 어머니가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12만 2천 달러를 이체했다고 주장했고 강력하게 내 동생의 은행 카드도 보여달라고 요구한 후 신뢰하는 엄마와 내 동생을 끊기 전에 이번 달에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며칠 후 나는 당황한 엄마로부터 또 화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설명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이번 달에 돈을 받지 못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전화한 날 돈을 이체하고 내 동생에게 확인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있어가 은행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내 알 바가 아니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여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초조하게 웃으며 인정한 시대가 잡혔어. 이적을 보고 바로 12만 2천 달러를 인출해 디자이너 다시 사려고 갚을 예정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직 월급도 못 받았어. 어이가 없었어. 그 돈은 엄마를 위한 것이지 여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11만 2천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 형수는 잽싸게 물러섰습니다. 단지 11만 2천 달러에 대해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시간제 근무자 돈이 더 있어야 11만 2천 달러를 더 이체하세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 주에 내 돈이 이렇게 쓰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부모님 집으로 갔는데 형 어머니와 처제가 내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엄마한테 잘 찾아와서 돈 가져왔냐고 물으니 돈은 이체했다고 말하고 형님 통장을 보려고 확인하려고 형수한테 말했더니 역겨운 표정 지으시더군요. 은행 카드 맞네요. 보여주세요. 왜 보여줘야 하나요? 12,000을 내 동생 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보여주지 않았죠. 당신은 바로 돌려줬다고 하더군요. 지금쯤 월급을 받았죠? 내가 그녀를 노려봤을 때 그녀는 당신이 전송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하려는 질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M은 우리가 주장한 대로 제대로 전송한 것입니다. M은 앵거 엔절러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가 절대 남용하지 않을 돈을 가져온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문 쪽으로 밀었다면 당신이 여기에 왔다면 집에 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내 딸이 아닙니다. 12만 2천 달러 중 500달러만 준다고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 보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형이 비웃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시면 그만하세요. 슬프게도 나는 끝났다는 말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을 때 남편은 안젤라에게 당신이 10년 동안 11만 2천 달러를 보냈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형제와 그의 아내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든 관리할 것입니다. 돈을 보내는 것은 선의의 문제입니다. 내 동생은 성인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 집에서 내 동생을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오빠와 엄마의 잘못을 치워주느라 의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과 형제를 도와주면 되지만 매달 생계를 보장할 필요는 없잖아. 남편이 들려서 안심시켜줬어요. 남편한테서 어깨에 짐이 내려진 것 같다고 했더니 다음 달 중순쯤 휴대폰이 계속 울렸는데 형부부와 인연을 끊으려고 했었는데 통화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왜 돈을 보내지 않았지? 내가 그만하겠다고 말했잖아. 게다가 필요도 없잖아. 넌 서로 있잖아. 응, 우리가 끝난 게 확실해. 나 더 이상 너랑 아무 상관도 없어. 내가 끊었다고 했잖아. 저녁에 형수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내 콘도 복도에서 나를 공격적으로 행진하면서 다가와서 깜짝 놀랐다. 즉시 내 동생에게 전화해서 모두 내 집으로 들이닥쳐 체포됐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니? 경찰에 신고하는 건 잔인한 일이야. 다른 사람에게 전화한 게 아니야. 돈 요구를 그만두게 해줄 수 있어. 내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제 너랑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대답했다. 형은 침묵했다가 약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다. 엄마 연금이 적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의 11만 2천 달러. 당신은 맞습니다. 12만 2천 달러의 대부분은 엘즈리저의 감으로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녀가 약간 무모하게 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삶을 위해 12만 2천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 보내주세요. 제가 왜 당신을 지원해야 합니까? 어차피 엄마한테 500달러만 줄 텐데. 전화를 끊었다고 답했다. 형수나 형수한테 전화가 오면 다시는 받지 않기로 해서 형한테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보기만 하고 무시했다. 형수는 계속 노력했다. 연락하기 귀찮았는데 체포되어서인지 몇 달이 지나도 우리 집에 안 오더라. 드디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젤라 프레디가 요즘 나한테 돈을 안 줘서 힘들어요. 예전에는 화가 났었는데 너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리더니 최근에 내 남동생과 그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지금 나에게 500달러도 주지 않고 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내가 말했다. 돈이 필요하면 정규직을 구하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엘은 집에 거의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엄마는 가슴 아픈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녀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와 내 둘을 모두 믿었습니다. 오빠가 날 배신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이제 끝이라고 했어. 엄마한테 돈 한 푼 안 빌리고 대학 다녔어. 엄마가 짊어지던 오빠 학자금 대출까지 다 갚았어. 엄마라면 그거면 충분해. 그 사람들이 연금을 가져가는 걸 원하지 않으니 그 사람들은 어른이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집에서 쫓아내는 게 어때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엄마와 통화를 끝냈어요. 엄마는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정리했어요. 내 생각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나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했습니다.